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새벽에 있었던 챔스는 예상대로 흘러가며 주력으로 고려한 벤피카 언더와 맨시티의 승리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고배당으로 도전한 벤피카의 무승부와 함께 맨시티의 핸디캡 승리는 아쉽게 벤피카의 부진으로 오히려 세기로 마리오의 핸드볼 PK로 스코어가 벌어졌고 무승부 폴더는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수익으로 꾸준히 마무리가 되고 있는 만큼 흐름을 이어가고자 이번 분석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하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철저하게 첼시가 너무 불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첼시는 직전 울버햄턴과의 경기에서도 감독 교체가 이뤄짐에 따라 승리가 절실했고 제라드의 지휘봉 아래 승리를 노리는 경기 운영을 해주었는데 결과는 1대0의 원정 경기 패배였고 이번 스페인 원정까지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비아레알전에 과감한 모드리치와 토니 크로스 그리고 밀리탄과 카마빈가 등 주전 선수들의 휴식을 주저없이 부여했고 이번 8강 1차전 홈경기를 반드시 잡아내겠다는 마음가짐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부상에서도 현재 화면상에 알바가 출전이 의심된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상 맨디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이번 경기 출전 대상이며 베스트 11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레알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 거슬립니다. 발데르데가 비아레알의 바에나와 경기장 밖에서 소동이 있었고 결국 폭행을 가해 현재 출장 정지가 최대 6개월까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조사 중인 사건이다 보니 발데르데가 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번 경기를 단적으로 놓고 볼 때는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한편 첼시는 지속적인 득점 해결 능력에 있어서 문제 해결이 가장 절실해 보입니다. 마운트가 다시 복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어려워 보이는 와중 캉테와 페르난데즈 그리고 코바시치의 출전이 예상이 되는 것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나 하베르츠와 펠릭스입니다. 스털링이야 직접적인 득점보다는 최전방 측면에서 박스 안으로 볼 배급에 더 치중하는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는 하베르츠와 펠릭스의 효율이 너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대체 자원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첼시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선 제라드가 지휘봉을 잡고 바뀐 것이 있다면 캉테가 직전 경기도 다시 부상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루 휴식을 취했지만 이번 경기 돌아올 것이고 그를 활용하는 전제 속에서 실바가 부상 당하기 전에 포백 전술로서 수비 체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도 화면과 같이 제임스와 포파나 그리고 쿨리발리와 치렐로 라인이 구축될 것이며 측면 공격에서 더 상대에게 응수하는 보일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레알의 수비가 결코 만만치 않을 뿐더러 최근 3경기 동안 리그를 치르며 단 한 골도 득점하지 못한 첼시의 공격력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상대는 너무 큰 상과 같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첼시는 작년 챔스 8강에서도 레알을 상대로 만났었고 당시 홈에서 3대1의 패배를 1차전에서 당했었지만 2차전 레알 원정을 떠나와서 3대1의 승부를 만들었고 연장 승부 끝에 아쉽게 벤제마에게 쐐기를 허용하며 탈락한 이력도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득점을 넣어준 마운트는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고 베르너는 팀을 떠나 있기에 비니시우스의 측면에서 속도를 살린 플레이와 함께 모드리치의 조율로 벤제마의 발끝에서 득점을 노리는 레알에 비해 확실히 열세에 있다고는 볼 수밖에 없는 이번 경기인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레알에게는 1.7형의 초기 배당률이 설정되었고 이 배당에서 배팅 시 기대 승률은 59%인데 이번 경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승률은 53%라고 빅데이터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레알이 3실점을 하며 패배를 해서인지 의외로 양팀 득점 가능성을 동배당으로 책정하고 있는 오주인데 레알이 이전 경기들을 본다면 엘클라시코에서 계속 패배했던 것을 제외한다면 승리한 최근 4승에서 기록된 실점은 단 한 골뿐이었기에 현재 첼시의 공격력이라면 레알을 상대로 완전히 득점 못하는 상황까지도 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bet365에서는 1.7형의 배당률을 레알에게 유지를 하고 있고 이는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만 이외 업체들도 최대 1.75 배당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와중 배당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배당과 일치하듯 현지 전문 매체들은 이번 경기 결과를 레알의 3대1의 승리로 입을 모아 말을 하고 있는데 첼시가 포백으로 라인을 구축해서 레알의 측면 활용에 대응하는 경기를 펼친다면 세 골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가기는 개인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첼시가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득점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없다는 쪽으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2대0 정도 선에서 레알의 승리로 끝이 날 것이라 보여지는 이번 경기인데
레알이 체력적으로 베테랑들에게 휴식까지 부여하며 작정하고 나오는 이번 경기를 홈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첼시가 최근 3경기에 무득점 행진을 이어오는 와중 득점에 너무 목을 메어 라인을 깊게 올렸을 때 레알은 비니시우스의 속도를 살려서 이를 역습으로 한 방을 그대로 때려박을 수 있는 위력이 있는 팀입니다. 이전에도 언급드린 바가 있지만 스털링이 교체로 나와 중앙 공격수로서 활약했을 때 직접적인 슈팅과 함께 최종 공격수로 득점 효율이 좋았는데, 계속해서 측면에서만 활약을 하다 보니 그의 마무리 능력보다는 볼 배급에만 사용되고 있는 현재 역할은 첼시의 득점력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레알의 일반 승리의 배팅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에 주력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며, 조금 더 나아가 한 점 핸디캡 승리까지 2대0의 승리 정도를 고려해 접근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